결혼식 당일 서울의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그녀는 신랑의 손을 뿌리치고 예식장을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고 지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택시를 타고 달려가며 핸드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나 지금 내 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 도망치자. 지은과 소연의 만남은 2년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지은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28살의 나이에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연은 30살의 프리랜서 화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날 카페에서 지은은 우연히 소연의 스케치북을 엎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화가 시작되었다. 죄송해요. 제가 엉성해서. 이 지은이 사과하자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영감을 줬네요. 당신의 눈빛이 그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웃음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감정을 부정해왔다. 소연은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그녀는 과거의 연인과 헤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지은을 만나면서 다시 사랑을 느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아. 소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이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꿈꿨다. 어머니는 항상 겨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행복해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그런 압박 속에서 소개팅을 여러 번 했고 결국 현재의 신랑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착하고 안정적인 남자였지만 지은에게는 그저 친구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소연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은 민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 소연아, 나 결혼해야 해. 부모님 때문에. 지은이 울며 말하자 소연은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럼 나랑 헤어지자.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지은은 헤어질 수 없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녀는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드레스 입어봤어. 하지만 내가 생각나의 소연은 답장을 보냈다. 지은아, 내 마음 따라. 나 여기 있어. 그 메시지가 지은의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는 만만치 않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지은 씨, 결혼 축하해. 이제 안정됐네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그 말들이 칼처럼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직장과 가족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은은 소연의 집으로 갔다. 소연아, 나 무서워. 만약에 지은이 떨며 말하자 소연은 그녀를 안고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내 선택이야. 그 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다가왔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고 지은은 예식장으로 향해야 했다. 예식장에서 신랑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약을 할 순간 지은의 마음이 폭발했다. 그녀는 뛰쳐나갔고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분노, 친구들의 비난,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소연의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소연이 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연아, 나왔어.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은아, 너 미쳤어. 당장 돌아와. 지은은 전화를 끊고 소연을 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은 짐을 챙겨 서울을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도망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딸이 납치됐어요. 아버지의 오해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과 소연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자유. 이게 가치 있을까?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소연은 지은을 달래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강해.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너 때문에 아빠가 쓰러지셨어. 돌아와. 지은은 울면서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나 잘못한 것 같아.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이 중요해.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후회와 자유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행복.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을 텐데.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의 정의는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의 반대는 흔한 일이었다. 지은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우리 어떻게 하지? 소연은 대답했다. 싸워보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오빠,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이 있어. 민준의 답장은 차가웠다. 알았어. 하지만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하지만 소연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소연은 그런 지은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소연은 20대 초에 커밍아웃을 했고 친구들을 잃었다. 지은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소연의 말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부산의 바다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 미래는 어때? 지은이 묻자 소연은 웃었다. 함께라면 발갑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지은과 소연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망친 지 일주일 만에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놀라 떨었다. 지은아, 문 열어. 아빠야. 지은은 소연을 보며 속삭였다. 소연아, 어떻게 해?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직면하자. 이 문을 열자 아버지는 분노한 얼굴로 들어왔다. 너 미쳤니? 결혼식을 망치고 이런 여자와. 아버지의 시선이 소연에게 쏟아졌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버님,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소리쳤다. 사랑. 이건 병이야. 당장 집으로 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예요. 아버지는 지은의 뺨을 때렸다. 그 충격에 지은은 주저앉았고 소연은 앞으로 나서며 막았다. 그만하세요. 그 사건 후 지은은 가족 집으로 끌려갔다. 소연은 혼자 남아 울었다. 지은아, 강혜적. 지은의 집에서 어머니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왜 그래? 우리가 뭐 잘못했니?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정신과 상담을 강요했다. 이건 치료받아야 해. 지은은 상담실에서 의사에게 말했다. 저는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일 뿐. 하지만 의사는 사회 적응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의학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소연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아, 견딜게. 하지만 압박은 커졌다. 지은의 친구들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대학 친구 혜진은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은아, 너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대답했다. 혜진아, 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혜진은 그럼 나랑 친구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공개되면 직장, 친구, 가족을 잃을 수 있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이력서에 문제 없는데 왜?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소연은 지은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문전박대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을 망쳤어.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사회가 막지 마. 하지만 그 글은 비난의 폭풍을 불렀다. 변태야. 정신 차려. 댓글들이 쏟아졌다. 소연은 상처받았지만 지은을 생각하며 버텼다. 지은아, 나 여기 있어. 소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예전 연인 미경은 소연을 찾아와 말했다. 소연아, 그만해. 지은은 안 돼. 그녀 가족이 강해. 소연은 흔들렸다. 미경아, 왜? 미경은 나처럼 될 거야. 포기해. 하지만 소연은 아니, 싸울게. 지은은 집에서 탈출을 계획했다. 밤에 몰래 나와 소연의 집으로 갔다. 소연아, 나 못 견디겠어. 소연은 그녀를 안고 말했다. 함께 도망치자. 이번엔 제대로. 그들은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말했다. 이번엔 후회 안 할게.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바다를 보며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소연아, 고마워.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을 찾았다. 펜션에 도착한 아버지는 지은을 끌고 갔다. 이번엔 끝이야. 소연은 막으려 했지만 밀쳐졌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감금 상태였다. 방에 갇힌 그녀는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뺏었다. 이제 결혼할 남자 찾을 거야. 지은은 절망했다. 아빠,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일까?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할까? 밤에 그녀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비를 맞으며 거리를 달렸다. 소연의 집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소연아. 소연이 문을 열자 지은은 쓰러졌다. 나 왔어. 소연은 지은을 간호하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지은은 가족과 대화하자. 포기 안 할게. 다음 날 지은은 가족을 불렀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은은 말했다. 엄마,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소연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우리를 괴롭히니? 아버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대답했다. 내 삶이에요. 받아들여주세요. 하지만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그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소연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한 지은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여자들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소연의 지지가 있었다. 우리 강해. 하지만 내부 갈등은 계속됐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을 봤다. 엄마 애 깨어나 울었다.
소연은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한 달 후, 지은의 옛 친구 혜진이 연락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지은은 놀랐다. 혜진아, 혜진은 나도 비슷한 친구 있어. 응원할게. 그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많았다. 지은과 소연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지은과 소연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새로운 시련이 다가왔다. 소연의 전 연인 미경이 다시 나타났다. 미경은 소연의 작업실을 찾아와 말했다. 소연아, 지은은 내게 안 맞아. 그녀 가족 때문에. 소연은 화를 냈다. 미경아, 그만해. 우리 헤어진 지 오래됐어.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은 나랑 더 행복했어? 포기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소연아, 이게 뭐야? 소연은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정말. 의심은 갈등을 불렀다. 지은은 소연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미경과의 메시지가 있었다. 소연아, 만나자. 지은은 소리쳤다. 배신이야. 소연은 그냥 친구로 만난 거야. 설명할게.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도 날 버릴 거지. 그녀는 집을 나갔다. 거리를 방황하며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이란 게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사회의 압박과 내부 갈등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소연은 지은을 찾으러 나섰다. 비가 오는 거리에서 지은을 발견했다. 지은아, 미안해. 미경은 과거야. 이 지은은 울며 말했다. 나 무서워. 이럴까 봐.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미경의 개입은 끝나지 않았다. 미경은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가 소연 때문에 고통받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지은을 찾아왔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헤어져. 지은은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소연을 비난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을. 이 사건으로 지은과 소연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소연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소연은 안 돼.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혼자 있고 싶었다. 그녀는 친구 집으로 갔다. 혜진의 집에서 지은은 털어놨다. 혜진아, 나 어떻게 해? 혜진은 내 마음 따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인이 그녀를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전통을 지키자. 지은은 TV를 보며 울었다. 소연은 미경을 만나 대면했다. 미경아, 왜 그래? 우리 끝났어. 미경은 소연아, 나 아직 사랑해. 소연은 미안. 이제 지은이야. 미경은 울며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후유증을 남겼다. 소연의 작업실에 미경의 친구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소연 씨, 사람 훔쳤어. 소연은 경찰을 불렀다. 그 사건으로 소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은아, 나 지쳤어. 지은은 돌아와 소연을 안았다. 미안. 함께 할게. 하지만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직장 상사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됐다. 지은 씨,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해고됐다. 왜요? 일 잘했는데. 상사는 사회 분위기야. 지은은 절망했다. 한국 직장에서 동성애자는 차별받기 쉽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여자친구 있어요. 그 후 불합격 통보가 왔다. 이 사회가 날 받아주지 않아. 소연은 지은을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내 친구가 갤러리 운영해. 거기서 일해. 지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갤러리에서 일하며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소연아, 고마워.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아, 엄마 바에네 때문에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돌아와.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엄마, 나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잔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상처받고 나왔다. 그날 밤, 지은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소연은 그럼 어떻게? 지은은 설득할게. 그녀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불가능해. 내가 잘못됐어.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지은의 선택은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일 수 있었다. 사회적 압박은 더 커졌다. 지은과 소연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다 비난을 받았다. 저런, 한 남자가 말했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소연은 대응했다. 왜요? 사랑하는데 남자는 변태들, 이라고 소리쳤다. 그 사건으로 그들은 주의하게 됐다. 우리 조심하자. 하지만 그런 삶이 지쳤다. 지은은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소연은 이게 우리 정상이지.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기로 했다. SNS에 글을 올렸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소연을 사랑해요. 그 글은 폭발적 반응을 불렀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비난이 더 많았다. 추잡해. 사회를 더럽혀. 지은은 댓글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LGBT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싸워요. 지은은 그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가족 잃었어. 지은은 공감했다. 소연은 지은의 선택을 지지했다. 용감해. 하지만 미경이 다시 개입했다. 미경은 지은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소연은 바람피워.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소연을 믿었다. 소연아, 무시하자. 하지만 미경의 행동은 에스컬레이션 됐다. 그녀는 소연의 작업실에 찾아와 물건을 부쉈다. 너 때문에 소연은 부상당했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소연은 잔이야. 우리 탓 아냐. 경찰에 신고한 후 미경은 구속됐다. 하지만 그 사건은 지은의 가족에게 알려졌다. 아버지는 봐라. 내 선택의 결과야. 지은은 아빠.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 이건 파괴야. 지은은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내 길갈개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가지마.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그 대가는 가족의 상실이었다. 새로운 삶에서 지은과 소연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 카페를 열었다. 우리처럼 사람들을 위한 공간, 개업식에서 지지자들이 왔다. 축하해.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대는 여전했다. 카페에 항의 시위가 왔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경찰이 왔고 시위는 해산됐다. 하지만 카페 창문이 깨졌다. 누가? 지은은 두려웠다. 소연은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우리 이사 가자. 하지만 지은은 포기 안 해.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임신 광고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아이를. 소연은 우리 입양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사회가 허락할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어렵다. 지은은 정상 가족이 되고 싶어. 소연은 상처받았다. 우리 가족 아니야? 그 갈등은 싸움으로 번졌다. 소연아, 나 후회해. 지은이 말하자 소연은 그럼 헤어지자. 지은은 아니. 하지만 소연은 집을 나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내 선택의 대가. 소연은 친구 집에 머물렀다. 지은아, 미안. 며칠 후 소연은 돌아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안겼다. 고마워.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병원으로 달려간 지은은 어머니를 봤다. 엄마, 어머니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소연 데려와. 지은은 소연을 불렀다. 어머니는 소연에게 말했다. 우리 딸 부탁해. 그 순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흔들렸다. 어머니의 회복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는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지은은 시간 주세요. 가족은 서서히 변화했다.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지은과 소연은 시위에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희망을 봤다. 지은과 소연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카페는 성공적이었고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아빠, 이해할까? 소연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카페를 찾았다. 지은아,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엄마가 말했어. 내가 행복하다고. 지은은 내 아버지는 아직 어렵지만 노력할게.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화해는 느리지만 이루어졌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혜진은 미안. 이제 응원할게. 지은은 고마워. 소연의 작품은 LGBT 테마로 전시됐다. 사랑의 자유.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전통 파괴. 하지만 지은과 소연은 강해졌다. 우리 길 가자. 미경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 유소연은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 지은의 직장 생활도 안정됐다. 새로운 회사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은 씨, 잘해.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시할 수 있게 됐다. 1년 후, 지은과 소연은 제주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아버지는 어색하지만 축하했다. 축하해. 지은은 행복했다. 소연아, 사랑해. 소연은 나도.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계속됐고 그들은 그 일부가 됐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의 아픔, 친구들의 배신, 사회의 압박. 하지만 얻은 자유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상쇄했다. 소연과 함께한 삶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다. 이 사랑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